자, 여러분 교재 690페이지. 자, 40일의 실무수행평가는 아이스쿨, 주식회사 아이스쿨이라는 회사고요. 유아용 장난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제조업. 자, 1번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 12점짜리인데요. 첫 번째,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문제네요. 영업부직원 김현수가 출장 시 택시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금전표로 쓰시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우리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의 그 종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거래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출금전표 쓰시고요. 여비교통비죠. 812번 여비교통비 금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체 메뉴에 가셔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시고요. 거래 날짜는 2021년 3월 1일. 상호는 성진운수, 성명은 김성진, 사업장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 사업자 등록번호는 217 111234 111232 되겠습니다. 거래 금액은 5만원이었고요. 자, 구분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택시비를 지급했는데 구분의 28번에 보시면 택시 운송 용역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네, 28번 처리하시면 가산세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네. 택시비, 택시 운송 용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래처 코드는 812번이었어요. 여비 교통비. 네, 저교에는 네, 택시 요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택시 요금. 네, 엔터 하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탭에 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아까 28 안 나타나 있네요. 아직 제 거는 안 나타나 있을 때는 명세서 2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 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택시 운송 용역 한 건에 5만원. 여기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집계가 됩니다.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약소거음 만기 결제 할인 및 배서 양도 문제인데요. 3월 31일 자료 설명을 보죠. 동원 완구에서 수취하였던 전자음을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용 2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받으러움 할인 거래죠. 자, 3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입력합니다. 3월 31일로 고치시고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야죠. 할인했으니까. 자, 이 어음은 누가 발행한 것이냐 하면은 동원 완구가 발행한 것입니다. 거래처 동원 완구가 되겠고요.
금액은 2천만 원짜리입니다. 20 플러스 2번. 자, 이제 차변에 아까 그 25만 원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알고 계시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936번. 자, 방향키로 뚝뚝뚝 가서 25만 원.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이 됐죠?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102번 당좌 예금 코드 잡으시고 거래처는 네,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가로 당좌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입니다. 1975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평가 문제 1번 한 것이죠. 네, 2번 자금 관련 정보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받으러 온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서 할인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동원 완구 확인 선택 눌러주시고요. 엔터를 쳐보면 할인 기관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했으니까요. 국민으로 검색을 해서 국민은행 당좌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점 방배동 지점 오케이. 할인율 생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문제 나왔네요. 이처럼 정부보조금에 관해서 이론에서 한 문제 나왔었죠? 또 실기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3점이고 2점이니까 5점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면요. 보통 예금에 5,500만 원 돈을 찾았고요. 위에 거에는 지금 5,500만 원 주고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자료 1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공영정보기술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 2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미리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구매대금을 주식회사 공영기술의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입니다.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3월 5일 입금된 거래 내역을 참고하여 정부보조금 관련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오. 정부보조금 관련된 계정 과목은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한 것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는 게 1번 문제입니다. 네,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4월 5일자로 매입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4월 세금계산서 날짜 5일자로 입력합니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품명에는 생산관리 프로그램, 자, 수량 하나에 단가 5천만 원. 거래처는 공영정보기술이니까 공영으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로 1번 해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자, 분계는 보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혼합분계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원재료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소프트웨어.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예. 원재료를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에다는 103번 보통예금 5,500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 평가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프로그램을 구입한 거래를 입력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서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서 보통예금 안에 이 저기가 정부 보조금이 들어 있어요. 3월 5일 입금된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가서 3월 5일 걸 먼저 조회합니다. 일반 전표 3월 5일 걸 조회 보면 정부 보조금이 104번으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고 차감 계정으로 104번을 썼습니다. 3천만 원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보통예금 차감 계정 3천만 원은 없어져야 되죠. 104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는 소프트웨어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며칠이냐 하면은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아까 104번 정부 보조금 차감 계정을 없애줍니다. 3천만 원 아까 확인했고요. 이제 대변에 정부로 검색해 보시면 정부 보조금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41번. 예. 대변에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 또 다른 정부 보조금 소프트웨어의 차감 계정으로서 3천만 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2번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 문제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게 돼요.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본거래. 우리 자본거래는 분계 연습에서 많이 해가지고 아마 나온다면 다 그런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1번 자기 주식 취득했네요. 1월 20일 날. 또 자료 2번 보통예금 거래 내역 자기 주식 처분했네요. 18만 원에. 자, 자료 1은 자기 주식 취득 내역이고 자료 2는 취득한 자기 주식 전부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이 입금된 것입니다. 평가 문제는 뭐냐? 처분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분일에 대변에 가는 자기 주식은 취득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액면 금액으로 자기 주식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금액이 8,000원 곱하기 20주 하면 되죠. 8이 16에 16만 원짜리입니다. 16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8만 원에 팔았죠.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18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은 16만 원. 이렇게 인식시키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4월 10일 날짜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에 4월 10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우리은행이고요.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18만 원이 들어옵니다. 대변에는 자기 주식이 나갑니다. 자기 주식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아까 8,000원에 산 주식이다. 16만 원짜리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43번이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에 해당이 돼요? 예, 자본잉여금입니다. 예, 자본잉여금. 그러면 저 위에 자기 주식은 여러분 뭐에 해당이 돼요? 자본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조정.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 개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만약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왔다. 그것도 자본조정. 예.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그래서 TAT 2급은요, FAT 1급에 비해서 그 자본거래 문제가 빼먹지 않고 나오는 편이다. 네. 앞에서 우리 39회 문제에서도 자본거래가 문제가 나왔었죠. 네, 자본거래 문제,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관련된 문제, 정부 보조금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25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의 앞에 두 문제는 좀 쉬워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자료 설명을 보면 다다월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모두 자기압수표로 수령했습니다. 자기압수표로 수령했으면 현금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할 것. 예,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 문제가 두 문제예요. 전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날짜 4월 거래분은 4월 말일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니까 그러면 4월은 30일까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시는데 4월 30일 말일로 입력해야 되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서는 복수거래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품명을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놀이펜 100개 13만원. 변신 소방차 40개 18만원.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코드는 거래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다다월드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비워둬야죠. 네, 0번 되겠습니다. 분계는 현금 분계죠.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자, 제품 매출 맞고요. 입금전표 두 줄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4월 30일자로 검색을 합니다. 4월 30일 거 엔터 하시고요. 앞에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을 누릅니다. 확인 누르신 다음에 발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누르십니다. 네, 그리고 미전송하고 매출조회 눌러서 발행 확인. 네, 그리고 확인. 네, 그럼 이제 발행됐습니다. 닫아주시고 요거 닫아주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하게 되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1회의 부가가치세 문제 두 번째 문제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언제나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보시면 5월 20일 주식회사 지팩토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위에 있는 게
제품의 일부 불량이 발생하여 제품의 일부를 환입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러면 사유가 환입이 되겠습니다. 환입 일자는 5월 23일이고요. 13개입니다. 13개. 단가 똑같죠?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비단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비단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네, 아마 분계를 확인할 때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났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20일 걸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5월 20일 거를 조회하시면 이렇게 짱구시게 보이네요. 자,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전자세금 기단서를 클릭합니다. 자, 수정 사유는 환입 3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당초분이 위에 보이고 밑에 수정분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날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고사항에 가서 환입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저 위에 있는데요. 환입된 날로 작성하라. 그러면 이제 날짜를 아까 시험지에서 보면 환입된 날짜가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품명에서 엔터 복사하시고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몇 개죠? 예, 13개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13개. 단가는 똑같이 14만 5천원. 그러면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부가세 마이너스 다 됐습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요. 예, 한 건이 입력이 됐는데 확인하신 다음에 5월 23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외상분계 되었구나. 그 밑에서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났고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처리됐는가, 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이 있으니까 빨리 회계를 눌러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갑니다. 그래서 5월 23일이네요. 5월 23일부터 5월 23일로 이렇게 조회하세요. 그리고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나오면 발행 누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인. 네, 닫아주시고 여기서 조회 한번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TAT 2급의 부가가치세 문제 1번과 2번은 뭐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FAT 1급에서는 연습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4점짜리 2개는 이런데 그 다음 3, 4번이 문제죠. 3, 4번이 이제 점수가 커지면서 할 일이 참 많고요. 이게 좀 숙달이 좀 새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왔네요. 의제매입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농산물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농산물 거래 내역이라는 건 이게 아마 농부한테, 개인한테 산 모양이에요. 만약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여러분 사업자한테 산 거는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농산물 거래 내역서 이석기 씨의 주민번호 이렇게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이거 공제해 준다고 그랬죠? 네, 입력하면 돼요. 자, 다음에 미가공 축산물 구입 관련 자료가 있네요. 돼지고기 현금 영수증입니다. 네, 확인했어요. 자, 이제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 음식점업을 겸업 운영한다고 가정하며 아래 자료는 음식점업과 관련된 내역이다. 자료 1은 쌀 등은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 음식점이라면 이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의제 매입세에 공제해주지만 음식점은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만드는 이게 업종이 두 개라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그 면세 농산물을 장난감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점을 썼기 때문에 예,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자, 자료 1은 쌀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수취한 계산서이고, 자료 2는 마늘을 농민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서이다. 응? 자료 2 돼지고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서 맨 위에. 첫 번째 쌀, 두 번째 마늘, 세 번째 현금. 아, 여기 계산서가 하나 있었군요. 네, 계산서는 쌀을 샀고요. 이거는 요거는 그 공급자가 영진유통. 네,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게 마늘이군요. 예, 요건 안 되겠네요. 예, 요건 안 되고.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은 아직 안 나왔죠? 자료 3은 미가공 축산물 200kg를 현금으로 구입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네, 사업자한테 산 거죠, 이거는. 대길 농장에서. 자료 1부터 3 개정 과목은 원재료로 처리하고 법인 음식점 업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한다. 네, 106분의 6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자, 한번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 매입세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네, 이거 분명히 그 외의 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한다. 네, 적요 번호 꼭 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3번 중에서 아까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업종이 제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음식점이기 때문에 2번 개인에게 산 거는 의제 매입세에 공제가 안 되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고요. 자, 두 가지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7월 10일 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0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면세 매입이죠. 계산서 매입은 53번으로 해야 됩니다. 유형을. 네, 그리고 이제 품명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쌀외라고 되어 있네요. 쌀외. 수량 꼭 넣어줘야 돼요. 400개 입력하시고요. 단가는 5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고 거래처는 영진유통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은 그냥 계산서니까 비워두시고요. 자, 분계는 보니까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1번 분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원재료에서 여기 적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6번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6하고 엔터 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할 때는 수량 그리고 적요 코드 6번 이걸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속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는 농산물 거래 내역인데 개인한테 산 건데요. 일단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전표에 그냥 원재료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날짜는 이게 며칠 날짜인가요? 7월 15일 날짜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7월 15일 차변의 원재료
153번. 자, 거래처 적요 이건 넣을 필요 없어요. 네, 차변의 금액은 50만 원. 네, 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인가요? 네, 그러면 출금으로 해도 되고요. 네, 대변에 101번 현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매입 매출 연표에 입력을 해야죠. 자, 현금 영수증의 거래 일시는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로 고쳐주시고요. 유형은 현면에 해당이 됩니다. 현면, 매입인데 현면은 62번이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면세 매입이 현면이에요. 자, 품명에 거기 나와 있었죠. 예, 돼지고기. 수량을 꼭 넣어야 되는데 수량이 200kg. 금액은 합계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220만 원. 그래야 이건 마찬가지군요. 이거 세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에 보시면은 대길농장입니다. 대길농장이라는 사업자예요. 전자세금 아니니까 방향키로 가시고요. 현금이니까 현금 거래 1번 분기해 주시면 되고 원재료의 적요를 6번 넣어 주신다. 6번. 네. 자, 그러면 자료 3개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여기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7월 거래였죠. 그래서 7월부터 9월 2기 예정기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2개가 넘어오는데 그 다음 문제에서 이 값이 필요하니까 밑에 이거 화살표 위로 올리셔가지고 의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의제매입세액을 그렇죠. 저런 자, 공제율이 지금 104분의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6분의 6입니다. 아까 그거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대길농자 그 106분의 6으로 고치시고요. 영진유통도 여기 106분의 6으로 고쳐줍니다. 네. 그러신 다음에 밑에 합계를 보세요. 이것을 메모하시거나 복사 뜰 수 있으면 복사를 뜨는데 안 되는군요. 그래서 1256603 네. 1256603을 여러분이 메모해 주시는 거예요. (1256603) 시험지에다 메모해 주시고 다음 이제 요건 저장을 해 두면 되겠는데 저장 단추 없잖아요. 그러면 닫으면서 저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 문제 3번을 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내역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네, 그러면 그거부터 할까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가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말하는 거죠. 맨 위에 거.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저장하시고 닫으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평가 문제 마지막 부분이 하나 있죠.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의 9월 30일자로 입력해라.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차변 잡으면 대변에 무슨 자산을 줄여줘야 돼요? 원재료를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로 입력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9월 30일자 입력하시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미 반영은 됐어요. 그런데 이건 회계 처리, 회계 처리 때문에 신고서에는 아까 부속 서류 때문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밑에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넣을 때 원재료를 전부 원재료로 받지 부가세 대급금이 하나도 처리된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을 회계 처리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아까 그 금액 1256 603 내려와서 대변에 원재료 153 똑같이 1256 603 이때 대변의 원재료에 적요를 과거에는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는 8번 적요를 넣어줬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건 적요를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 관련된 것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이지만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이 두 번째 자료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서에는 왜 업체가 제조업 외라고 나올까요? 우리 아이스쿨이요. 왜냐면 장난감 공장이 제조업이고 장난감이 제조업이라서. 겸업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음식점을 겸업한다고 안 하고 여기서 통조림을 만약에 겸업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이 마늘을 가지고 과세재화를 만드는데 그것이 음식점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9점짜리. 그랜저가 있어요. 그랜저. 이 자동차. 이런 고정자산의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나중에 재계산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자동차를 샀고요. 자료 2는 홍삼 액기스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 다음에 자료 3은 노트북을 샀습니다. 자, 이게 다 불공제라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용차는 불공제가 맞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1번은 승용차. 자, 2번은 매출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이었군요. 선물. 접대비니까 불공. 그 다음에 3번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이것도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불공. 이거는 그 재계산이나 무슨 정산이나 안분계산 문제가 아니네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자, 자료 1번부터 3회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제2기.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은 다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불공은. 그러니까 3번은 일반 전표 넣어야 되죠. 2번은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죠. 1번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1번부터 10월 15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죠. 자, 매입 매출 전표 10월 15일. 유형은 54번 불공이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입니다. 선택. 거기 있는 품명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랜저 TG인가 IG인가요? IG라는 책이. 자, 수량은 없고요. 공급가액 2,800만 원. 네, 거래처는 수원 중고.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1번 해주시고요. 자, 분계는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은 혼합 분계해 줘야 됩니다.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고쳐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고쳐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3080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수원중고자동차 그대로 하시고. 자, 54번 불공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는 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세금계산서니까 이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10월 21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이에요. 이 건은 접대 목적이었죠. 매출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이었으니까 여기 사유는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자, 품명에다가 홍삼 엑기스 입력하시고 수량 10개에 단가가 65,000원이네요. 네, 거래처는 하늘마트에서 샀고요. 하늘마트.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1번 해주시고 어떻게 샀나 봤더니 이것도 역시 외상으로 샀네요. 그러면 혼합분계 해줘야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접대비로 바꿉니다. 접대비로 바꾸시고 813번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입력합니다. 금액은 715 플러스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하늘마트 되도록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료 3은 우리가 불공인데 왜 불공이냐면은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개인적 용도로 노트북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요 날짜가 지금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로 날짜 고치시고 지금 차변에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네. 노트북이니까 비품 아닙니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쓰는 거예요. 회사 비품이 아니에요. 회사 비품이면 저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죠. 불공제 사유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지금 사온 거예요. 네. 그래서 차변의 가지급금 거래처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걸어줘야 돼요. 닫기로. 자, 금액은 거기 보시면 132만 원입니다. 1320 플러스. 자, 대변은 우리가 카드사에 아직 못 줬죠? 예, 미지급금이고요. 카드사는 삼성카드였네요. 삼성카드. 132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공 관련된 거래였어요. 불공인데 마지막 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고 이거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해서 거래처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코드 입력하시는 거 잘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평가 문제를 1번 하나 한 거죠? 예.
다음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라 이거예요. 2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해야 됩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네.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속서류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 자, 넘어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를 눌러옵니다. 그러면 54번 불공으로 입력. 네,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네, 불러오기 눌렀을 때 계정 과목이 뜨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었군요. 네, 자,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2건, 네,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장이 있죠? 예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있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확정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2기 확정. 자,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자리에 반영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하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저장 단추 누르시고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41회에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아주 수월한 문제가 나왔네요. 네, 41회 부가가치세 문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부터 또 풀이 같이 해볼게요.